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알트코인은 20% 급등, 자금 금리가 급상승하는 이 시장은 정말 멈추지 않을까?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어 77억 달러의 자금이 쏟아지고 이 시장은 과연 레벨업 보수전으로 직행할까?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파월은 불개로 금융을 다루고 비트코인은 구경꾼들 중 최대의 승자인가? FTX 전 고위 임원이 죄를 인정하며 아내를 지키려 하는가?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함께 시나리오 살인에 휘말렸다. 이데어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등장했지만 체인상의 먹보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L2 전쟁이 깊은 수역에 들어가면서 60%의 수수료 인하 업그레이드가 비트코인의 DeFi 새로운 기능을 키울 수 있을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5월 9일 금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4%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최고치는 14,145.76달러까지 갔고 오전 11시 현재 12만 5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공매도 세력의 대규모 청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 약 20만 명이 청산되었고 총 금액은 9억 1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청산이 심각했으며 그 금액은 7.74억 달러에 달하고 매수 포지션은 1.39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청산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발생했으며 BTC USDT 거래에서 119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금액은 두 채의 고급 주택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산되었고 특히 공매도가 방역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며 10만 달러는 중요한 지점으로 강세와 약세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양방향 삽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새 개월을 기다린 끝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 문 앞에 섰습니다. 이로 인해 알트코인 시장이 활기를 띄었으며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20% 상승하여 1,800달러에서 2,2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다른 작은 코인들도 크게 뒤처지지 않으며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시장은 마치 에너지를 얻은 듯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CMC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 ASI-덕는 37로 상승했으며 이는 어제의 3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전에는 비트코인 독주였으나 이제는 알트코인도 함께 나눠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시즌 지수는 17이었지만 현재는 2배로 상승했습니다. 알트코인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승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유지한다면 알트코인들의 보강 상승도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특히 상위 50위 내에서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코인들은 다음 차례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시장은 단순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자금 비용률도 급등했습니다. 시작 당시 0.00098에서 0.011로 상승하며 시장의 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은 이후 시장은 안정되었고 매수 세력이 증가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당위 조정을 기다리며 공매도를 시도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요 투자자들이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강세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신뢰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금이 빠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강세 감정은 더욱 강력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비트코인이 급격히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었고 단 하루 만에 5억 달러가 청산되었으며 그중 4억 1천만 달러는 숏 포지션에서 청산된 것입니다. 정말로 지갑이 바닥을 보며 바지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롱과 숏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2 이상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롱 세력이 파티를 열고 숏 세력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시나리오는 매우 명확하며 롱이 주연이고 숏은 배경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후반전 트럼프가 갑자기 등장해 화를 내며 제롬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매번 대화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으며 금리 인하가 너무 느리다며 바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비난과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어느 쪽이 더 자극적일까요?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Federal Reserve Chairman, Mr. President, says that you would have to call him for a meeting. Do you plan to meet with him? And what do you think about? And it's like talking to a wall. He's always too late. Doesn't affect our doing our job at all. So we're always going to do the same thing, which is we're going to use our tool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We're always going to consider only the economic data, the outlook, the balance of risks, and that's it. That's all we're going to consider. So it really doesn't affect either our job or the way we do it. 파월은 연방준비제도 기자회견에서 금리 조정 여부가 전적으로 경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파월을 해임하라고 한 발언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의 접촉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책 기대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만약 안정세를 보인다면 다음 목표는 11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만약 9.8만 달러를 하회한다면 롱 포지션의 청산이 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영 간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되자 트럼프는 즉시 보세요, 거래가 순조롭고 공화당이 세금을 줄여줬으니 투자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며 큰 소리쳤습니다. 이 행동은 마치 지금 사라, 지금이라고 얼굴에 붙여서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파월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는 매일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을 교체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그를 해고할 생각은 없지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파월은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냉담하게,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요한 수행자처럼 말이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 화제가 된다는 정치판에서 파월은 드문 조용한 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X가 2022년에 붕괴한 이후 그것을 둘러싼 고위 임원들의 죄 인정 드라마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물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전 CEO 샘 뱅크만 프리드 SBF이며 2023년에는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부탁하는 등 정말 꿈만 꾸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알라메다의 전 CEO 캐롤라인 앨리스는 매우 현명하게도 일찍 죄를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FTX의 전 고위 임원 리샤드 싱그와 왕가레이도 매우 순조롭게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FTX의 또 다른 고위 임원인 라이언 살람의 아내인 미셸 본드가 이 죄 인정은 모두 정부의 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마치 드라마를 찍는 듯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언 살람은 FTX의 바하마 자회사의 책임자였으며 활발한 정치 기부자였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미셸 본드는 2022년 미국 하원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2023년 9월 살람은 연방검찰과 죄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선거자금법 위반 및 불법 송금기관 운영을 인정하여 7년 반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한 이유가 검찰이 본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드는 여전히 기소되었고 살람은 죄를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최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Because it was 100% was. I have substantial evidence that they made this inducement. My lawyers told me it was the strongest inducement they'd heard in their 20 plus years as prosecutors or on the defense side. I have memos from them. I have messages from them. 라이언 살람은 죄를 인정하면 아내 미셸 본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내는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기소되었고 마치 부인도 잃고 병사도 잃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측의 반응은 매우 강경하며 첫째로 살람과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고 부인하고 둘째로 살람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며 셋째로 2023년 5월의 비디오 회의에서 이미 살람의 변호사에게 살람이 죄를 인정하든 말든 정부는 계속 조사를 한다고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2024년 8월 본드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으며 죄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불법 선거 기부금,
과다 기부금 수수, 기업 기부금 수수 등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선거 기간 동안 살람이 FTX로부터 40만 달러를 본드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 전개는 정치적 부부에서 암호화폐 로젠크램으로 발전했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반전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L2는 점점 더 빨라지고 L1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더리움 창시자 V신의 생각? 티블이 20% 급락했지만 마이닝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 이타시아 2025 행사 현장에서 이더리움의 정신적 지도자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무대에 올라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비롭 용량을 현재세에서 직접 2배로 늘려 6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더리움은 12초마다 약 375k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초당 20kB로 약 25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후 용량이 2배로 증가하여 TPS 초당 거래 수는 5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레이어2 프로젝트들에겐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과도 같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속도가 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5월 7일 18시 5분에 무사히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칸쿤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메인넷의 첫 대규모 변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행층과 합의층이 동시에 변화했습니다. 프라하라는 하드포크와 일렉트라라는 합의층의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에 11개의 IP를 한 번에 적용해 성능, 메커니즘, 비용 모두를 다루며 이더리움의 전신 강화 주사를 맞춘 것과 같습니다.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는 11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한, EIP-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EIP-72551에서는 검증자의 최대 잔액 한도를 증가시키고 EIP-7691에서는 비롭의 처리량을 증가시키며 EIP-7623에서는 철다타 비용을 높여 쓰레기 거래를 억제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후 비롭 제출량은 일시적으로 3.6개로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설계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我是 Vitalik Buterin， 随着以太坊价格的下跌，或许我已不再是你们心中的那个 V 神，但我依然是一个相信代码能改变世界的理想主义者。 하지만 V씨는 발표 중 L2 에코시스템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검열 저항성 및 L2 간 자산 상호 운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L1의 확장성 향상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L2가 더 많은 거래 처리를 담당하게 되면 L1의 불롭층에도 압박이 올 것이며 현재 시장 환경에서 L2의 성장은 일정 부분 L1 네트워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我理解大家的焦虑，但我要说一句也许不太讨喜的话：价格不是信仰的标尺，代码才是。 L2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L1 검증자들은 다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벌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비롭 용량이 확장되었고 체인상 거래도 그리 활발하지 않아서 거래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내리며 이더리움을 달러로 바꾸어 보니 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검증자들, 이 일은 점점 하기 어려워지네. 하지만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자 시장은 조금 반응하며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은 1912.29달러로 하루 만에 4.38% 상승하여 커뮤니티에 강력한 활력을 주었습니다. 최근 B씨는 5년 내에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의미는 합의가 단순화되고 실행층의 부담이 줄어들며 VM 가상 머신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토콜은 공유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화려함은 원하지 않지만 안정성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오래가고 튼튼하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DeFi 시장은 모두 누워있다고 할 정도로 TVL이 20% 급락하고 사용자들도 집단적으로 동면 상태에 빠지며 전체 시장은 냉장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의 주인공이 비범하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루트스톡입니다. 이 비트코인 디파이 플랫폼은 2025년 1분기에 역풍을 뚫고 합병 마이닝으로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파운드리와 스파이더풀 등 대형 마이닝풀의 강력한 지원 덕분입니다. 합병 마이닝 참여율은 작년 4분기에 56.4%에서 80%로 급등했으며 채굴자들은 마치 에너지를 주입받은 것처럼 활력을 얻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떨고 있는 사이 루트스토크는 이미 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루트스토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루트스토크는 비트코인의 스마트 계약 외장과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을 결합한 것입니다. 채굴자의 참여율 상승에 힘입어 루트스토크의 해시레이트는 초당 740 EHS를 돌파했으며 이는 2024년 10월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 해시율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마이닝 성과는 뛰어난 반면 2025년 1분기 디파이 총 잠금 자산 TVL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TVL은 7.2% 감소했으며 달러 기준으로는 20% 하락하며 1월의 최고치인 2억 4,460만 달러에서 3월에는 1억 7,99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냉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I mean, there's always that question, which is why does Bitcoin need L2s? And that's because essentially programming and interfacing with the Bitcoin network, if you want to do anything other than storing and transferring value, is really difficult. While on the other hand, Bitcoin by far is the most decentralized, the most widely adopted cryptocurrency. 이더리움의 디파이와 비교해 루트스토크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을 보자. 1분기 TVL은 27%나 떨어졌고 그 이유는 대외 환경 불안정과 비아이빗에서 14억 달러의 취약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감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루트스토크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USDT는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3억 8천만 달러지만 시장 점유율은 41.3%에서 27.5%로 감소했습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회복할 수 없었고 모두 30% 미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성도도 상당히 낮아 활성 주소는 26.5% 감소했고 신규 주소는 반토막 또 반토막으로 54.7%나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점은 거래량이 4.3% 증가하여 하루 평균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트스토크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주요 암호화폐 옵션 거래 플랫폼 데리비트를 29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두바이 행사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지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자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전 직원의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알파 포인트 거래 이벤트의 영향으로 비나이스 월렛이 전날 암호화폐 지갑 거래량 순위에서 시장 점유율 80%로 1위를 차지했고 OKX 월렛은 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에게AI는 신규 투자 라운드를 협상 중이며 기업 가치는 3월에 800억 달러에서 대폭 상승한 1,2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약 200억 달러의 투자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